여러분, 요즘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시죠? 한국 진짜 대단해졌다. K-팝이 세계 1등이라더라. 한국 음식이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라던데? 맞습니다. 이제 K라는 글자는 단순한 국가 표시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제는 한국 스타일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K 열풍으로 벌어들이는 돈, 과연 한국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만든 K를 외국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콘텐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소재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 데뷔 경쟁 구조, 세계관 설정, 한국식 음악 스타일, 화려한 퍼포먼스 연출까지. 겉으로 보면 완전히 K-팝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제작 구조를 보면 글로벌 자본과 해외 플랫폼 중심입니다. 흥행은 크게 성공했지만 수익 구조를 보면 한국 몫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K-팝이 성공하려면 한국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포맷과 스타일만 가져와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K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경쟁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음식 시장에서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 대형마트 가보면요. 한국 라면 코너가 아예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불닭볶음면, 김치라면, 짜장라면처럼 한국 브랜드 제품도 인기지만 세계 1위 식품회사 네슬레의 자회사 매기는 아예 한국 라면을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한국식 매운맛을 강조하고 포장지에 한글 라면을 넣고 불닭 스타일 매운 볶음면을 벤치마킹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이 라면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지금은 외국 기업이 K라면 콘셉트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한식이 세계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만의 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K푸드를 먹고 있지만 그 수익이 꼭 한국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따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유통기업 자체가 K푸드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표 사례가 미국 마트 트레이더조입니다. 이 마트는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한국식 메뉴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먹밥, 비빔국수, 잡채 비빔밥. 이 메뉴들을 한국에서 수입해 파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조 자체 브랜드로 직접 제조해 판매합니다. PB 상품이라는 건 유통사가 직접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즉 K푸드가 글로벌 유통사의 자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음식이 외국 마트의 자체 상품이 될 정도로 대중화됐다는 뜻이죠.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비슷합니다. 한국식 매운 소스 버거, 고추장 베이스 메뉴, K바비큐 콘셉트 제품들이 한정판으로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브랜드가 해외 진출하는 게 뉴스였다면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가 K푸드를 차용하는 게 일상이 된 상황입니다. 화장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K뷰티는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죠. 피부 개선 효과, 기능성 성분,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대표적인 피부 표현 글라스 스킨, 유리알처럼 맑고 윤기 나는 피부를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식 관리 문화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콘셉트를 글로벌 브랜드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가 글라스 스킨 콘셉트 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론칭하기도 했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K뷰티 스타일 패키지, 한국식 성분 콘셉트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사는 한국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K뷰티 이미지를 글로벌 기업이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콘텐츠, 식품, 유통, 화장품까지 모두 K 컨셉 활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K는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전 세계 소비자 인식 속에서 한국 음식은 맛있고 건강한 이미지, 한국 화장품은 피부 좋아지는 이미지, 한국 문화는 세련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품질 보증 마크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K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자랑스러워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불리해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오랜 연구 경험, 빠른 제품 출시, 까다로운 소비자 검증을 거쳤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제품이라면 글로벌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은 K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은 원조 기술력이 있고 글로벌 기업은 자본과 유통망이 있습니다. 이미 경쟁은 시작됐고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캐대언 같은 K-팝 스타일 콘텐츠는 해외 자본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는 K라면을 직접 출시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주먹밥, 비빔국수, 잡채 비빔밥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라스 스킨 콘셉트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K 열풍은 한국만의 무대가 아니라 세계 공동 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조의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술, 품질, 속도, 이 경쟁력을 지켜낸다면 K의 중심은 여전히 한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은 놀라우셨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K 열풍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